여러분, 농부의 땀과 정성이 가득 담긴 푸르고 튼실하게 잘 자란 벼가 왜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너무 잘 자라서 쓰러진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풍년이 눈앞인데 농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현상, 벼의 도복, 그 숨겨진 과학과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논을 볼 때 벼 한 포기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1. 도복이란 무엇인가? 풍년의 그림자. 벼가 쓰러지는 현상을 농업에서는 도복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복은 단순히 벼가 넘어지는 것을 넘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풍년의 역설입니다. 벼가 쓰러지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 알곡이 잘 여물지 못하고 땅에 닿아 썩거나 싹이 트는 수발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수확량은 줄고 쌀의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이 도복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크게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쓰러짐의 외부적 요인, 자연의 힘. 외부적 요인은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자연의 힘입니다. 바로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죠. 특히 벼가 이삭을 달고 무르익는 시기, 즉 벼대가 가장 약해지고 이삭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태풍이나 폭우가 닥치면 도복 피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삭에 물이 가득 차면 무게가 급격히 늘어나 벼대가 버티지 못하고 꺾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벼가 똑같이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벼는 굳건히 서 있고 어떤 벼는 완전히 눕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쓰러짐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요인, 바로 내부적 요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3. 쓰러짐의 내부적 요인, 과유불급의 과학. 내부적 요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집중할 잘 자란 벼가 쓰러지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키 크고 싶어서 밥을 많이 먹으라고 했죠?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더 많은 수확을 위해 벼를 건강하고 크게 키우려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질소 비료입니다. 질소는 벼의 줄기와 잎을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일종의 성장 촉진제입니다. 질소 비료가 과도하게 공급되면 벼는 엄청난 속도로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농부가 보기에 와, 올해 농사 대박이겠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푸르고 튼실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키가 너무 크다는 것은 곧 벼대의 마디가 길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같은 힘에도 더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벼대가 길어지고 가늘어지면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삭의 무게를 지탱해야 할 벼대가 웃자람으로 인해 연약해진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튼튼한 건축물은 기둥이 짧고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소 과다로 웃자란 벼는 마치 키만 멀쑥하게 큰 종이 인형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멋지지만 작은 바람에도 휘청거리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4. 두 번째 내부 요인, 뿌리의 연약함. 또 다른 내부 요인은 바로 뿌리입니다. 과도한 질소는 벼의 지상부와 잎 성장에만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지하부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비료를 많이 준 논은 물을 깊게 대는 경우가 많아 벼가 깊게 뿌리내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땅속 뿌리는 얕고 빈약한 상도 크고 하도 약한 상태가 됩니다. 태풍이 불면 벼대가 꺾이기 전에 뿌리가 땅에서 뽑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도복을 막기 위한 농부들의 지혜와 과학. 그렇다면 농부들은 이 역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적절한 비료 사용,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도한 질소 시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 분석을 통해 논에 필요한 비료의 양을 정확히 처방해줍니다. 욕심을 버리고 벼의 생육 단계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 관리의 마법, 벼농사에서 물 관리는 과학입니다. 특히 벼가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에 논의 물을 완전히 빼서 논바닥을 잠시 말리는 중간 물떼기를 실시합니다.
땅을 밭처럼 굳히면 벼는 생존을 위해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질소의 과잉 흡수를 억제하여 웃자람을 방지하고 벼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에게 잠시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굳건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생장 조절제. 최근에는 벼의 키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고 벼대의 마디를 짧고 튼튼하게 만드는 전문 약재, 즉 생장 조절제를 적기에 살포하여 도북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는 벼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뼈 강화 주사와 같습니다. 도북 저항성 품종. 아예 키가 작고 벼대가 단단하여 잘 쓰러지지 않는 도북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품종 개량은 농업 과학이 이룩한 위대한 성과 중 하나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잘 자란 벼가 쓰러지는 도복 현상은 단순히 바람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질소, 비료로 인한 벼의 웃자람과 이로 인한 연약해진 벼대, 그리고 얕은 뿌리라는 복합적인 내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농부의 풍년을 향한 과도한 욕심이 오히려 벼를 쓰러지게 만드는 역설인 셈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과학적인 물 관리, 비료 관리, 그리고 품종 개량을 통해 이 자연의 역설에 굳건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금 들판을 보실 때는 그 꼿꼿하게 서 있는 벼 한 포기 한 포기에 담긴 농부의 지혜와 과학, 그리고 그들이 이겨낸 역설의 비밀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 채널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다음에도 상식을 뒤집는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